답답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김용 전 부원장이 어제는 MBC 라디오, 오늘 아침에는 이제 겸공에 출연을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 잡자는 당론으로 국정조사하고 있는데 본인이 출마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보선을 가지고 세게 붙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해서 전략공천 의사를 분명히, 지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라고 피해가서 이분이 좀 마음이 바빠지셨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많은 지지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표면적인 의견과 달리 속내라는 것들을 언론에 밝힐 때도 있고 주변에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불일치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용 전 부원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 수집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잘못된 실형 선고가 있었다고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변론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냉철하게 6.3 지방선거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두고 봤을 때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사람을, 그리고 더군다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람을 후보로 내기에는 사실은 이미 재보궐선거라는 것 자체가 특정 후보의 하자를 통해서 치러지거나 혹은 다른 데 출마하면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선거구에 혹시나 또 모를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김용 그 부원장의 여러 어려움의 부분은 변론으로 원리 원칙적인 측면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 지도부 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비춰볼 때 이번에는 공천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 상당수의 김용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속내는 복잡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일수록 김용 부원장이 좀 대의적으로 복무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감히 좀 제가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저는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5월 1일이었나요?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관련해서 대법원이 파기환 송심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유력 대통령 후보한테도 그런 식의 행동을 했던 게 지금의 대법원이고, 그때 대법원과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만에 하나 아주 이제 뭐라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김용 전 부원장을 후보자로 공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이 일정을 잡아가지고는 유죄를 확정하는 상황이 되면 그 선거는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상대한테 주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지금 공천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설득력이 없지 않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들이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지역은 뭐 김용 전 부원장이 열심히 해서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공천을 줬다는 시그널이 지금 당장 부산 같은 경우에 특히 PK 지역이 붙어 있다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영향을 줘가지고 전국적 선거 구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선거에서 김용 전 부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은 이제 억울하고 떳떳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그걸 받고 다시 정치적 도전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한 방식이 진정한 선당 후사의 자세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용 전 부원장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김용 부원장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고 화제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도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재보궐 공천 누구도 지금 어디 나간다는 확정을 지은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자기 지역을 어디를 달라는 식의 암시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처음에는 권역이 넓다가 지금도 몇 개로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언행이라는 것은 기존의 정치인의 문법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한 칸 더 나가가지고 당내에 있는 경쟁하는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가슴 아픈 말을 또 건넨다는 것도 정치인의 그런 여러 가지 도의상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법과 도의에 맞는 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듭니다. 그 마음이 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지금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아 진짜 김용 전 부원장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좀씩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은 간과하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냉정한 것이고 현실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바다에서 정치가 삐끗 하나, 정말 지금 분위기 좋은데 삐끗 하나 잘못했을 때
퍼지는 이 나비 효과가 결코 선거판에 유리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물론 가슴은 아플 것 같아요. 같이 과거에 정치했던 동지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구교용 기자님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가나요? 많이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구교용 오랜만에 좋은 말한다 이러니까. 오랜만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구교용 기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 분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결코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또 전화 주기면 다 괜찮은 아니, 거예요? 보니까 너무 당황하실 것 같아요. 결코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좀 전반적인 기류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아 보여서 본인도 그 기류를 읽고 어제 오늘 좀 적극적으로 그런 언론 것 인터뷰를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